생각만 해도 설레는 곳 있으신가요?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에 왔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확 튀어서 바다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제가 알기에는 이제 송도. 참 옛날에는 부산의 최고의 휴양지는 송도였는데요. 또 이쪽 왼쪽은 영도.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보았소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부산에 오면 누구나 흥얼거리게 되는 유행가 한 자락. 송도 케이블 위에서 바라본 경치에 취해 저도 한 곡 좀 뽑아봤습니다. 4달러. 안녕하세요. 4달러. 4달러. 예, 고맙습니다. 여기 저 들어가는데 4달러입니까? 아니에요. 천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 오늘 이게 비가 와서 좀 예, 지금 뭐 입장은 가능한데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날씨가 좀 좋았으면 오늘 많았을 텐데. 예, 오늘 내가 간신법으로 해갖고 오게끔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유쾌한 부산 사나이의 안내에 따라 걸어보는 용궁 구름다리. 마치 용왕님이 계실 것만 같은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야, 아주 바다가 펼쳐져 있고 저기 정박해 있는 커다란 배들이 저렇게 쉬고 있고. 이 부산이 고향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부산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죠. 특히 이 명절이 다가올수록 정겨웠던 옛날이 뭉글뭉글 피어오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부산에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애틋해지는 마음. 오늘 저와 함께 마음껏 나눠보시죠.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꽤 많습니다. 영도대교도 그중 하나인데요. 부산 사람들에겐 영도다리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고향과도 같은 장소랍니다. 어렸을 때는 참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른들이 임마 너 영도다리에서 주워 왔어? 이러면 왜 그게 이렇게 서글펐던지요. 영도대교가 유명한 이유 또 있죠. 오, 야, 역시 이 동네 한 바퀴는 정말 운이 좋아요. 이 도계를 시작한답니다. 이 영도다리가 열리는 거죠. 여기가 올라가는구나. 야. 국내 유일의 도계교인 영도대교는 우리나라 역사의 상징물이기도 한데요. 한국 전쟁 당시 고향을 잃은 피란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영도다리 거서 꼭 만나재. 정말 보따리 들고 이고 지고 이렇게 피난을 오셨을 텐데. 그리고 이 사진은 영도다리를 건너려고 저렇게 전쟁통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약속 장소로 정했는데 그곳이 바로 영도대교였습니다.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졌던 이곳. 그 애달팠던 사연들이 영도대교에 깃들여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했던 영도대교를 건너 피란민들의 새로운 고향이 됐던 영도의 오래된 동네로 가봅니다. 살기 위해 어디든 터를 마련해야 했던 사람들. 아이고 나디야 비 맞고 뭐하니. 아이고 꿀 빨고 있네. 아이고 저 가냘픈 대롱으로 막 많이 먹어. 산비탈을 깎아 집을 만들었던 그때의 정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송편 빚고 계세요? 아이고 명절 가까우니까 아유 뭐 이렇게 많이 하셔요? 아 이웃 분들하고 나눠 드시려고.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오셨어.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영도성까지 오시가지고. 근데 만두가 큼지막하네요. 네, 평양만두지. 평양만두요? 네. 어떻게 이게 이거 뭐도 평양 사람들이 많이 계시가지고 옛날에 비난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어서 많이 만들어 같이 갈라먹고 했거든요. 네, 네. 그 속이 지금 고구마 같아요? 이게 영도는 조내이 고구마가 특징이거든요. 고구마 안 이어가지고 그래. 네, 네. 아주 달콤하고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예. 네. 이거를 하나 좀 잡수라고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뜨거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뜨겁다. 지금 막 나왔나 봐. 네네. 네. 천천히 호흡 잠깐만. 아니요. 네. 이 마음으로 송편을 빚으셔서 그런지 서로서로만 이리가 삽니다. 네, 얼마나 좋으셔요. 이게 만두를요. 우리 명절 때만 되면은 송편을 일부러 이렇게 왕송편 크게 해가지고 네. 만두도 크게 해가지고 하나를 하나를 먹더라도 배불리 먹으라고. 그리움에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좀 고향 생각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또 이 송편을 먹으면서 네네. 옛날 추억을 같이 먹는 거죠, 뭐.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함께 나눈 정과 추억만큼은 누구 부럽지 않을 만큼 넉넉했다는 이 동네 사람들. 올 추석에도 그때 따뜻한 기억을 버무려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그 이국 피난민들이 만두를 잘 했지. 해가지고 우리들을 많이 줬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인정이 참 많아요. 진짜 인정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먹을 것도 우리가 가지고 때 따라서 우리 와서 데리고 잠도 재주고 그래가 서로서로 이제 참정을 나누면서는 같이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이쁘게 잘 됐네. 밑에 할매도 갖다 드리고 예. 이 옆에 예예. 갖다 그 드리고 위에 할머니 갖다 예, 드리고. 위에 할매 갖다 드리고 색깔대로 요거는 아우 요거 이쁘다. 색깔대로 좁디 좁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 마음을 부비며 살아온 세월. 봉산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것도 서로 나누며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추석에 드시라고. 추석에 드시라고. 아이고 야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겠지만 이웃들의 정으로 외로운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시길. 뜨끈한 사랑이 오가는 이곳에서 저도 든든하게 마음 채우고 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항구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부산. trying to
비 오는 날 항구는 또 그대로의 멋이 있습니다. 아, 근대 수리조선 1번지 깡깡이 예술마을 깡깡이. 이 배 철판을 이렇게 만들 때 두드리는 소리인가? 깡깡이가? 와, 참 오래된 이 선박 관계된 공장 같아요. 아, 오래됐네 동네가. 이 무슨 소리일까요? 와, 궁금한 마음에 들여다본 곳에 배가 한 척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남자분들이신 줄 알았더니 여자분들이시네. 네네. 아, 한바퀴 김영철 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들 하시네요. 아니, 깡깡이 예술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시는 거에 깡깡이. 깡깡이에요. 아, 이걸로 지금 어머니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저 두드리 쇠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녹 제거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거하신 거구나. 예. 이렇게 네. 예. 이런 거는 많이 없고요. 이런 거 이제 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얘네들이 있으면은 수명이 짧아지니까. 식이 빨리 되죠. 어머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40岁,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40년 넘게 했어요. 40년 넘게 하셨어요? 아, 아이고. 69년도부터요. 69년요? 예. 아이고. 오래됐죠. 이 이게 힘, 해가 먹고 사는데. 아, 여기 그럼 계신 분들은 다 40년 정도 하셨네? 네, 40년 다. 아,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여자분들이 하시게 됐어요? 그 여자들 엄마가 강하잖아요. 이 자식들 키우려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같이는 회사도 뭐한 달 해봐야 15,000원. 그거 갖고 한달 살고. 하루 일당이 400을 막. 이 깡깡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힘들어요. 몸도 많이 상하셨겠어, 그죠? 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깡깡이 소리에 청력도 가고 시력도 가고 아하. 근데 눈은 왜 상하시죠? 먼지, 용접, 불 같은 거 아, 있죠. 그런 그렇구나.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거. 이 쇠 파편 때문에. 네. 아.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일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내 전직이라 생각하고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1932년 영도에 조선소가 들어서고 수리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생겨난 깡깡이 마을. 선체에 붙어있는 따개비와 녹을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 아줌매들은 쉴 틈 없이 망치질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 때는 녹 많이 써가 우리가 올라가 있고 두드릴 때게 그때 진짜 점들 두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바라보거든 그런 게 없고 배가 좀 내가 아이고 오늘 배 술 컸네 이러고 이제 녹 쓸 때게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오랜 항해를 마친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면 깡깡이 아줌매들의 망치 소리도 시작됩니다. 험한 일에 비해 보수가 적어 남자들도 기피했던 깡깡이 작업. 하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며 먹고 살기 위해 마다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반백년. 그야말로 깡으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노동을 잠시 쉬어갈 시간.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지만 함께 나눌 동지가 있어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밥이 제일 보약이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눈물 겹도록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애기 낳고 안 낳고 1시간 짧거든. 짧은데 막 뛰가서 전미고 또 뛰와서라고 그때가 제일 서럽었지. 요 대동에서 저 끄집 뛰갔다 집에까지 뛰갔다 올라오면 진짜 밥 먹을 시간 없어 얘. 아 무릎에 이래가 전미기면서는 한수가 또 먹고 또 눕힌다고.
못 자다가 너희들을 안 굶기고 내가 안고 살아야 되니까네. 선원이었던 남편이 바다로 떠나고 홀로 시부모 봉양에 세 자매까지 챙기며 어머니는 온몸이 부서져라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온 깡깡이 아줌매들. 그 험난한 인생의 고갯길을 넘다 보니 어머니들 몸은 성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그거 많다 이거. 불안딩 하다가 새에 튀가고. 그래가지고 6개월 놓고 병원에 있었다 이거. 구부러지고 굵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혀있는 고단한 세월. 집안의 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아온 깡깡이 아줌매들에게 작은 소망이 있답니다. 내가 제일 바라는 건 내 죽고 나서 빚 안 지고 죽을 거. 빚은 지어 나면 새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 열심히 뛰는 데까지 한 데까지 해야 되겠지. 아무리 퍼줘도 마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곳에서 또 느끼고 갑니다. 선인장이 지붕 위에서 보초를 딱 쏘고 있네. 골목마다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부산의 오래된 동네들. 동욱이, 집가자, 잠시만요, 한 입만, 태풍이. 여기가 뭐 하는 집이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가게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밖에 뭐 지웅이, 태풍이 뭐 이름이 막 써 있네. 누가 지웅이야? 이름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태풍이도 없습니까? 태풍이 졸업했어요. 아, 어디 학생 어디? 부산 체육관. 아, 부산 최고. 와, 비빔밥 맛있게 먹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김정수 씨 팬입니다. 뭐 이렇게 분식집 같은데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서요. 예예. 학생들 이름으로 메뉴를 만든 겁니다. 아, 메뉴를. 예. 아, 이게 다 메뉴예요. 예예예예. 뭐 나쁜 밥, 예. 착한 밥, 밥도둑, 빠떼로 이게 다 메뉴군요. 예예. 어떻게 이런 이름이 나서 난 단골 학생들이 매일 와서 자기들이 즐겨 먹는 밥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밥을 먹으면서 아, 이제 자기 이름을 올려주라 해가지고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어머니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이 다 단골이었었나 봐요. 예, 학생들이 졸업식 할 적에 아, 저하고 사진을 꼭 찍고 갑니다. 요즘. 그러네요. 다 어머님이 다 가운데가 다 계시네. 최고 학생들 멋지지? 멋지죠. 근 20년간 이 동네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식집 사장님 강희순 씨. 독특한 메뉴만큼이나 인기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저도 온 김에 하나 뭐 먹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그 최고 비빔면하고 예. 네. 태풍이가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고 비빔면에 예예. 태풍이 주세요, 어머니. 아, 그러시랍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들. 먼저 태풍이는 마요네즈로 버무린 참치에 볶은 김치와 김가루 수북이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올리면 완성입니다. 태풍이는 운동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자기가 내려오면 항상 먹던 그 메뉴 하나 그걸 3년 동안 먹었어요. 이번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최애 메뉴 최고 비빔면입니다. 무엇보다 빨간 양념이 군침을 삼키게 하네요. 최고 학생들이 내려와서 이모 뭐 새콤한 거 입에 확 당기는 거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비빔면을 만들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이모가 만든다. 그야말로 맞춤식 분식점입니다. 특별히 선생님은 오일이었습니다. 이 면이 꼬불꼬불한 게 라면면 같아. 네, 맞습니다. 라면면으로 양념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새콤달콤하게. 이 맛이 궁금하다. 최고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빔면은 어떤 맛일까요? 아주 새콤달콤한 게 어머니 진짜 아이들이 먹기에는 아주 좋겠어. 비빔면 뚝딱 했으니 태풍이도 맛을 봐야죠. 나는 저 비빔면 시켜서 예. 이 태풍이는 뭐 간단하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학생들도 내려오면은 제가 밥부터 먹으러 하거든요. 밥심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지? 네. 예,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야,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이 이런 거야. 학생들이 먹던 이 밥이라 그런지 저도 학생 때 기분으로 이 밥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20년 넘게 이렇게 어울리시다 보니까 뭘 좋아한다는지 다 알겠어요. 예, 맨날 오는 학생들은 들어오면서 이모 내 먹는 거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들어갖고 기억을 해놔요. 네. 어머니는 메뉴가 없어. 그냥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시는구나. 네. 내가 이제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제 아들 딸들 아닙니까? 네. 한 자리에서 20년 넘게 내 자식 밥 챙기듯이 뭐든지 아끼지 않고 입맛에 맞춰주니 맛이 없을 수 없겠죠. 학생들 건강부터 생각하고 학생들은 과일을 깎아 먹으러 가면 귀찮다고 잘 안 깎아 먹거든요. 각종 과일을 갈아서 섞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면 학생들이 엄청 맛있게 잘 먹습니다. 먹성 좋은 최고 학생들. 운동하느라 힘들다고 듬뿍. 더 힘내서 좋은 성적 내라고 또 듬뿍. 잘 먹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손이 커질 수밖에 없답니다. 어느덧 하교 시간. 시순 씨의 분식집은 등교 시작입니다. 시간이 안 오면요, 시간이. 잠시만요, 하나요. 재한이. 잠시만요. 앉아. 망사. 저 그거 아니죠, 그거. 그거 빨리 해줄게. 네.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엄마처럼 시순 씨도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자, 한 입 나간다. 한 입 맛있게 먹고. 네. 자, 잠시만요. 엄마의 집밥처럼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이곳.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다시 찾는 이유일 겁니다. 맛있나? 학생들이 이모 하면서 들어오는 그 반가움, 즐거움 그런 것 때문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고향처럼 푸근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는 절벽에 세워진 동네도 있는데요. 풍경만큼 이름도 예쁜 흰여울 마을입니다. 와, 이 바닷바람이 막 올라오네. 저렇게 배들이 열심히 이 바닷길을 다니다가 저렇게 쉬고 있네요. 닷을 내리고. 배가 쉬는 장소를 묘박지라고 하죠. 저 묘박지에서 배들이 쉬고 있듯이 저도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좋다. 누군가 음악이 아름다운 건 음표와 음표 사이 쉼표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긴 항해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 배들처럼
인생의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다가가 보니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줄 인형 공연이 한창인데요. 멋진 노신사의 신나는 기타 연주에 저도 덩달아 흥이 납니다.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이 비 맞아도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네네. 아이 반갑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비님 때문에 급히 작업실로 인형을 옮겨야 했는데요. 아, 여기군요. 덕분에 여기 없네. 다른 어르신 인형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인형들이 다 연세가 드셨네. 예, 여기는 영도라는 곳은 그 옛날에 피난 수도 그 부산에 속해던 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연로하세요. 그분들이 뭐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할까 그런 저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대중음악을 좀 했어요. 목각 인형을 만드는 것도 배우신 건가요? 독학이죠. 상상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걸 이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 뭐 인형들의 얼굴만 저 연조가 있는 게 아니고 몸도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예. 제작을 하셨네. 예. 20년간 대중음악 연주를 하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줄인형에 도전한 김솔 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았답니다. 빨리 서두르면 한 10월, 20일 옷도 만들어야 되고 손, 머리, 발 요런 식으로 몸통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각게 만드는 상태에서 붙이는 거지 이렇게. 모든 과정이 수작업인데다 세상에 없는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기까지 지난한 제작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가 인형의 캐릭터를 어르신으로 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른도 이제는 외로워지고 힘들어진 시대잖아요. 어른들도. 어른들이 나이 먹으신 분들이 즐거우면 세상도 더 즐겁지 않을까. 전쟁과 배고픔으로 누구보다 모진 세월을 겪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멋진 공연을 선사하고 싶었다는 김솔 씨. 할아버지가 또 운전을 잘해요. 살아온 당신의 그의 인형극은 비록 팍팍했던 삶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온 우리네 어르신들께 바치는 위로입니다. 생기고 오늘도 그는 자신이 만든 인형과 무대에 오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김솔 씨 역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인형을 만들어 공연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그 온기를 전하고 싶어 매일 이 자리를 지킵니다.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막 호흡할 때 정말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거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보람을 얻고 가는 거죠 이게.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덕분에 제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빗속이라 천천히 걷게 되는 골목 탐험. 이 기분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네. 그러고 보니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이 왔네요. 이 비를 맞으면 더 탐스럽게 익어가겠죠. 야, 배가 있네. 아마 목선을 만드는 집 같은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비 오는데 뭐 작업을 해요? 이 작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덮어놓고 일단 다시 또 방수를 처리했다가 아, 이게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만들었는데 가져가신 분이 손상이 났다고 아. 수리를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좀 아, 하고 지금 보수 작업하고 네, 있구나. 네. 아.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요트예요? 이게 카누라고. 카누. 예. 근데 지금 다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마무리를 그러면 하고 이제- 들어가요. 비 맞지 말고. 예. 어? 이렇게 오시면 예. 오래된 동네에서 배를 만드는 청년들이라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아우, 나무 냄새가 너무 좋다. 응? 이제 편백나무. 아, 편백나무. 배랑 관련된 방수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좀 많이. 좀 아무래도 강한 나무를 네, 쓰겠죠? 근데 무슨 일을 했는데 나무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저 제약회사를 좀 다니다가. 제약회사? 예, 근데 이제 가구 만들고 이런 걸 좀 좋아했는데 배를 만드는 학교에서 이제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직업을 바꿨구만. 네, 이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지금 여기 같이 일하는 젊은이들은 몇 명이에요? 저희는 4명에서 배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 있는 배인데 오. 이제 지금 이 배를 실제 크기로 만들고 있고 대부분 배들은 거의 철로 만들거나 뭐 FRP로 만들거나 이런 그렇지. 경우에 일단 나무로 하는 게 일단 저희도 친환경적이고 나무 배가 전통 배로 예뻐요. 지금 이 배만 봐도 참 예뻐요. 이건 지금 무슨 용이에요? 예인선이라는 배입니다. 예인선. 예, 예인. 끌다. 용도구에서 보이시는 배들이 거의 이 모양으로 많이 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강사를 시켜서 이제 배 강강선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안에서 음식도 좀 먹을 수 있고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이제 판매도 하고, 네. 그렇죠? 네. 몇 대나 팔았어요? 아직 배를 못 팔고 있어가지고 5년 동안. 어떻게? 아니 그러면 그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해? 다른 회사 가가지고 한 번씩 용역으로 많이 일을 하고 용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또 이 친구가 또 남극을 또 매년 가고 있습니다. 남극. 예. 아, 그 남극에 있는 우리 그 태종기지라고 태종기지에 가서 그야말로 열정이 대단하죠. 6년 전 나무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뭉친 4명의 청년들. 가진 건 없었지만 꿈을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하며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만들고 있는 나무배는 크기도 커서 목재가 꽤 많이 필요한데 방수는 기본, 가볍고 튼튼한 나무를 구하려다 보니 그 비용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대보고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선이 안쪽을 봐야 된다니까. 저 끝에 먼저 맞춰. 됐나? 잡고 있어. 이 정도면 라인은 잘 맞네. 배 한 척 만드는데 길게는 1년. 청년들은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분 파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둘이 있을 때는 둘이 만들고 있다가 2명은 돈을 벌고 있겠죠. 4명이 다 하기에는 돈을 벌 사람이 없으니까 4명 중에 조금씩 나누면서 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무릎을 치기에는 뭔가 애틋한 마음이 드시죠. 일해서 돈 벌어 나무배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스스로 원하는 일이었기에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배 만들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좋습니다. 배만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크니까 좀 잡념도 없어지고 즐겁죠. 즐거우니까 이제 5년 돈 못 벌고 있는데 이제 한 6년째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영도에서 보낸 이경진 씨는 큰 거 하나 나오면 꼭 되겠네요. 100m. 고향 바다에 예쁜 나무배를 띄우고 싶었다는데요. 근데 이 나무로 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50m는 될 것 같은데 50m를 지지하는 나무 대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얼마나 많이 문득 4명의 겁없는 청년들이 도착할 목적지가 궁금해집니다. 뒤에 이게 실은 영도 쪽에서 이런 자리를 좀 잡고 이런 기반을 갖추어서 해양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제일 큰 꿈이고 진짜 밥만 먹을 수 있으면 학교 가기 한 30년이든 40년이든 쭉 갈 것 같습니다. 혼자라면 쉽지 않았을 이 길. 함께라서 꿈을 향한 청년들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감천마을에 왔습니다. 산비탈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참 정겹죠. 경사가 꽤 심해 입구에서부터 발걸음 떼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와, 고갯길이 정말 가파르다. 이곳 역시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인데요. 살 곳이 급했던지라 집들이 먼저 지어지고 나중에 길이 났기 때문에 골목길이 마치 미로 같습니다. 이 좁은 계단이 골목 사이사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이어져 있네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막힌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 막다른 곳이 없는 골목길. 좁고 가파르고 힘이 들어도 쉬지 않고 걷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네 인생과 닮았습니다. 야, 아유, 정말 이쁘네. 꽃신이 있네. 돌진한 애기 신발 같은데, 아유 이뻐. 이렇게 예쁜 꽃신의 주인은 누굴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다가 앞에 꽃신이, 애기 꽃신이 있길래. 네. 그러니까 뵙는 분이. 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큰 아들이고 조교. 그러시군요. 제자시네. 여기서 이렇게 꽃신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여기 들어온 지가 지금 47년째. 구경하라고. 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저는 이 목화를 참 많이 신었죠. 네. 그 왕실에서 신는 거는 이 줄이 세 줄입니다. 네. 신주라고 해야 되나. 저는 세 줄짜리를 많이 신었어요. 이거 왕이지. 이 신도 참 많이 신었는데. 그렇지. 네. 퇴사해라. 네. 그런 거는 딱 여자들 신발 같이 네. 짧으면서 버선 코같이. 예. 한번 열어볼까요? 이따 네. 달란 거 보이네. 네. 야. 남자들도 버선을 신고 신으면 이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편하면서도 발에 딱 붙네요. 신이 지가 걸어줍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신이 지가 걸어줍니다. 그러네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신이 걷네요. 신이 또 걸어줍니다. 오, 아주 좋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신고 가야 되겠다. 야, 너무 진짜 이렇게 신기가 아까울 정도로 이쁘네요. 이 꽃신을 접하게 된 거는 어떻게 계기가 됐나요? 제가 3대고 이제 우리 아들이 4대째인데 할아버지께서는 조선 말 사람이 화해 같은 거 이런 거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어받아서 그냥 살아온 거죠.
이 명절 때면은 조금 그래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는 뭐 사장님이 돼간 지 오래되죠. 네. 지금 거의 한 80대 노인분들은 전통신에 대한 어떤 게 굉장히 그 머릿속에 있는가 봐요. 네. 그 신고 싶어하는 그런 분. 이거 신고 다니겠어요? 그냥 간속에 이어가지 막 이랍니다. 옛날 어렸을 때 그 꽃신 신고 아장아장 다녔을 때 그 추억을 아마 되새김질 하시려고 구하시겠죠. 지금 아버님 밑에서 이렇게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20년 돼갑니다. 20년이요. 20년 정도면은 이제 뭐 웬만한 건 다 하시겠네. 그래도 부족하다고 많이 잘하는데 그래도 이 워낙 섬세한 일이 작업이 돼가지고 땀소 하나만 이 문제가 생기면 힘이 터져. 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딱 집중해요. 2대째 전통신을 만들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불과 12살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됐다는 아내표 장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부속보다도 더 중요해요. 한 클레 한 클레 치수마다 탁탁 이빨이 딱 맞게끔 해야 나중에 어느 구석 하나 빈틈없이 매끈하게 예쁘게 나고. 한 켤레에 20가지가 넘는 공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신발. 손을 빨리 놀려도 20알이 지나야 신발 한 켤레가 완성된답니다. 할머니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처녀 때 이런 신발 지금 입고 싶었다. 내 처녀 때 이런 신발이 있었다. 이러면서 신을 이래 좋아할 때 나도 늙어가야 그런지 이게 참 좋더라고. 특별한 날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던 꽃신. 이렇게 꼭 뛰고 오니 우리 어머님들 한 번쯤은 꼭 신고 싶으셨겠죠. 20년간 배웠지만 아들에겐 여전히 어렵습니다.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길이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는데요. 처음 일을 배우면서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말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신발 자체도 옛날부터 선이 중요하다고 그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을 보면 각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각이 지게 되면 네가 어디 잘못한 거다, 어디 잘못한 거다 그거 하니까 그 굉장히 디텍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안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혼났죠 어렸을 때는.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아버지의 길. 이제 그 길을 아들이 함께 걷습니다. 존경스럽죠. 아버지가 다 이루신 거니까. 예. 어려워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아버님이 보인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지. 어렵고 힘들어도 전통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고운 꽃신이에 오래도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송도 바닷가 마을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어우, 물질하고 계시네. 이 정도 비는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귀한 손이 오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 참말로. 아, 다시마. 다시마 말고 곰프. 곰프요? 곰피? 바다의 채소. 아, 근데 비 오는데도 이렇게 물질을 하세요? 비 오도 뭐 살아서. 야, 에? 어서 오세요. 여기 아이고, 나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시마하고는 다른가 보죠? 네, 다시마는 양식으로 한 거고 아. 이거는 옛날부터 자연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없을 때 음. 요게가 채소로 무쳐도 먹고 밥도 해 먹고 네, 또 네. 말라가 삶아가 그놈우리가 팔기도 하고. 아, 물질 하시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70년. 70년.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80너희. 와, 그럼 15부터 하셨네. 14살부터. 야. 아이고, 우리 여기까지 다 오시고. 그 어머님은 70년, 두 어머님은 예, 그분들도 한 50년 다 됐어. 80 하나. 예. 아, 여기도 우리가 이제. 아, 여기시구나. 선별해가지고. 아, 아 이렇게 곰피를 말리시나 보다. 예, 음. 맛있습니다. 아, 네. 내가 저 갖다 넣어. 아이고, 곰푸는 또 왜? 여러분은 아셨나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곰피라는 걸 생전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많이 했다, 오늘. 자. 생긴 모양이 꼭 곰의 가죽 같아 이름 붙여진 곰피는 부산 바닷가 사람들에겐 익숙한 해초라는데요. 깨끗하게 손질해서 말린 후에 밥상에 올렸답니다. 야, 근데 이 곰피가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이게. 응? 이어서 드시고 가셔야지요. 네, 예, 저 주세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 왔는데 그러면 그래도 안 하고 있잖아. 그거 맞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웠던 시절 곰피를 굵직하게 썰어 밥 지을 때 얹으면 밥 양을 늘리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비라민 수용소였어. 그러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이 곰프가 모래사장에 떠내리 온다고. 그러면 그거 주스다가 말려가지고 삶아가 저장해놨다가 1년 내내 이 양식이라 무쳐 채소도 되고 밥에도 넣고 무쳐도 먹고. 가늘게 채 썰어 간장 양념으로 버무린 곰피 초무침도 없는 살림엔 귀한 반찬이었죠. 곰피는 수많은 피라민들의 줄인 배도 채워준 바다의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밥 잘 됐네. 곰피밥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게 곰피예요? 오. 여기 비비가 한번 자식 올라니까 네, 네. 어머님이 맛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잡아온 게 그 싱싱한 맛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 조금 힘이 막 나오네요. 제철에 따라서 처음 먹어보는 곰피 맛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아주 싱싱한 맛이 느껴지면서 고소해. 아우, 오늘 진짜 뜻하지 않게 최고의 밥상을 마쳤네. 먼지 색깔도 차니까 네. 나는 곰치한테 반했는데. 아유. 어머님 70년 동안 이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80년, 그죠? 저도 여기서 살았어요. 아, 여기서요? 네. 그땐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배고픔 뭐한 거. 음. 내가 제일 막내기로 42이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없으니까 완전히 일이라 하는 거는 내가 부모하고 공양하고 살라니까 엄마 일하는 거는 다 했어. 노를 져갖고 이어사나 하면서 서희가 노를 져서 선물을 얻으러 다니면서 이 물질을 하니까 어머님 옛날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절절해요. 14살 어린 나이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장 역할을 했던 홍예운 어머니. 모진 세월은 결혼 후에도 이어져 자식들 건사하느라 여자로서의 삶은 잊고 살았다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껏 70년 긴 세월을 바닷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고 이 노를
해만 염려해가지고 참 바다에 나가면은 모든 시름 다 버리고 오로지 욕심으로만 해가 돈 버리면 지금 그걸 갖고 먹고 살았어. 내 살아온 그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지. 언제라도 넉넉한 품을 내주었던 바다. 어머니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이나 나는 죽을 그날까지 나는 내 바다가 내 생명이다. 뭐 그렇게 고맙게 나는 생각하는 얼마나 고맙네. 그 고마운 바다가 있어 거칠고 험난했던 인생길을 버텨왔던 어머니. 어머니에게 바다는 고향입니다. 고향집 마당에 들어선 것 같은 푸근함을 마음껏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온정으로 실향의 서글픔을 달래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찾으며 어떤 역경도 꿋꿋이 이겨내고 힘든 길도 정성으로 걸어가며 바다처럼 너른 품을 가진 사람들의 동네. 고향을 생각하듯 애틋해지는 이곳은 부산입니다.